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능장 이학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과 내 차 바로 알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내 차 바로 알기,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 엔진 오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오일. 이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지금까지 자동차를 몰고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엔진 오일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아니면 교환을 직접 하는 걸 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접해 보셔서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엔진 오일은 얼마마다 교환해야 하나요? 자동차 정비 기능장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로 10,000km 아니면 5,000km 아니면 뭐 3,000km, 15,000km, 7,000km 이런 의견들이 전부 다 분분한데, 이 자동차를 사시게 되면 자동차 사용자 매뉴얼이라는 책이 꼭 딸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책을 대부분 읽어보시질 않죠. 저도 솔직히 읽어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자 매뉴얼에 보면 이 엔진 오일을 언제 어떻게 교환하라고 되어 있는 그 주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엔진 오일을 이렇게 얼마 만에 교환을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엔진 오일을 교환 주기에 7,500km 6개월, 뭐 아니면 내지 요 종류에 따라서 5,000km 또는 3개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운행 조건이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운행 조건이라는 게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운행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는 차라면 이 차량들은 모든 게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행 조건은 모두 주행하는 게 가혹 조건에 해당되어서 이 7,500km, 5,000km 요 주행 기록에 꼭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교환을 꼭 제때 맞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시 다른 거 사진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주 옛날 차량, 군인 차량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더 보시면 엔진 RPM 여기에 메타가 있고, 이게 엔진의 이제 운행 기록계라고 볼 수 있죠. 요거는 자동차의 운행 기록계.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운행 사용 시간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엔진의 사용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차량의 운행 시간이라고 보면 운행 기록에 의한 킬로미터, 그러니까 주행 기록이죠. 주행 기록에 대해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주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통 그 앞에 보시면 여기에 매우 7,500km, 5,000k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차량의 운행 기록이지 엔진의 사용 시간이라고는 보기에는 완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운행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또 다른 거 하나를 더 보시면, 이 자동차에서 이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캐너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운행 기록을 알 수 있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 스캐너에 보면은 요 뭐 DPF 재생 기능이 이렇게 있고 뭐 가동 시간을 쭉 나오는데, 엔진의 가동 시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엔진의 사용 시간을 쉽게 전문가들은 보려고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엔진 오일을 언제 얼마 만에 교환을 해야 되느냐, 그 정의에 대해서는 첫째로 주행 거리는 바퀴의 회전량이지 엔진의 사용량이 아니다. 그 다음에 주행 조건에 따라 엔진의 오일의 교환 주기를 달리 해야 한다.
그리고 주행을 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된다. 이 엔진 오일을 1년에 저는 3,000km 밖에 타지 않는데요. 2,000km 밖에 타지 않습니다. 1년을 타도. 그러나 엔진 오일을 교환해야 됩니까? 기록이 5,000km를 타지 않았는데, 7,500km를 타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엔진 오일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 산화가 되고, 거기도 습기가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결로도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을 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환을 해줘야 된다. 그 앞에 보시게 되면은 6개월 내지는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월? 이거는 조금, 빠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소 6개월에서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두 번은 무조건 교환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엔진 오일이 교환할 때가 되면 검게 변하나요?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오일량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자동차 정비 기능장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되면 검게 변하나요? 네.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되면 변하는 차도 있고 변하지 않는 차도 있습니다. 자, 엔진 오일을 이렇게 넣을 때는 대부분 요래 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맑은 오일이 들어갑니다. 식용유도 일종의 오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되면은 빼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엔진 오일을 빼면 보통 보면은 이렇게 검게 나온다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정 사용이 되게 되면은 엔진의 연소실에서 연소가 되고, 그 연소된 미연소되는 가스하고 미연소되는 찌꺼기가 엔진 오일에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변하게 되는 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검게 변하게 되는 이게 너무 진하게 빨리 변한다거나, 아니면 이 엔진 오일에 나오는 양이 넣는 양보다 훨씬 줄어들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엔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엔진 연소실의 벽이 넓어져서 엔진 오일이 쉽게 연소가 되어서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카본이 많이 퇴적이 돼서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엔진 오일이 많이 시커멓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소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소실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엔진에서 폭발을 하고 이 피스톤의 왕복 운동이 크랑크를 돌려서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서 이 회전 운동을 가지고 자동차를 구동시켜서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소실이 요 위에 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연소가 될 때 이 벽 사이에 틈이 넓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이 피스톤 링이 오그라들거나, 아니면은 이쪽 벽면에서 스크래치가 나서 이쪽 부분에서 연소실로 엔진 오일이 따라 올라간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엔진 오일이 들어가 연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타담한 가솔린이 다시 이렇게 도로 엔진 오일하고 섞여서 내려오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이 연소실에서 다 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연소가 만약에 많이 심하게 연소가 된다고, 엔진 오일이 연소가 된다면은 이 머플러로 많이 연소되는 가스가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죠. 인체에 상당히 유해한 가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흰 연기가 나온다거나, 그렇게 흰 배출가스가 하얗게 나온다면은 첫 번째로 엔진 오일이 연소되는 것을 많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로에 의해서 습기가 생겨서
한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허연 긴 같은 게 나오는 거를 이제 보면은 그 엔진 오일이 연소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엔진이 조금 다른 차죠. 여기에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우리가 요즘 지금 경유차들 많이 타고 계시죠. 많이 타고 계시는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검은 매연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연소된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매연을 PM이라고 하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걸러지는 이제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걸 장착을 해서 요즘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DPF라고 하여서 애기들 보통 보면은 기저귀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걸러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바깥에서는 매연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거기고 또 하나 다른 엔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가솔린이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디젤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 차들에서 요즘 많이 타고 있는 LPG차, 가스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차는 여기서 연소되는 게 가스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연소가 완전 연소가 거진 일어나다시피 해서 이게 밑으로 퇴적될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미연소되는 가스나 이런 게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스가 엔진 오일하고 쉽게 섞일 수도 별로 없고요. 섞일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LPG 엔진은 엔진 오일이 쉽게 검어지지는 않습니다. 거의 엔진 오일이 검어지는 색깔을 보고서 엔진 오일을 언제 교환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솔린 엔진의 경우에는 쉽게 검어진다. 그리고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엔진이 훨씬 더 쉽게 검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의 색깔을 보고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절대 판단하시면 아니 된다. 이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되면은 이 엔진 오일과 함께 꼭 필수적으로 이 에어 필터를 같이 교환을 하는데, 이 에어 필터의 사용 시간에 보면은 사용을 하고 교환할 때가 되면은 아주 이렇게 검어져가 있는 거, 에어 필터에서 공기를 걸러서 해주기 때문에 지 역할을 많이 해서 이렇게 검어진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오일을 언제 교환할 때가 됐는지, 교환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가 되면은 검게 변하나요? 네, 검게 변하는 차도 있고 변하지 않는 차도 있고 많이 검어지는 차도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만 서서히 검게 변한다. 그 다음 LPG 엔진과 디젤 엔진은 엔진 오일의 색상으로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LPG 엔진은 쉽게 색상이 변하지 않고 디젤 엔진은 너무나 빨리 변함. 엔진 오일 교환하고 한 번만 시동 걸었다가 다시 오일을 찍어 봤을 때 대부분 검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색깔로만 가지고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를 쉽게 판단하시면 아니 됩니다. 합성유를 넣으면 오래 타도 되나요? 비싼 오일 넣으면 오래 타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자동차 정비 기능장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합성유를 넣으면 오래 타도 되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끼 식사로 비교했을 때 이 라면이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라면은 강유로 비교하고 고기를 합성유로 비교한다면은 사람의 경우는
라면을 한 끼를 먹을 때 이거는 끼니를 보통 먹는다고 하지 않고 끼니 한 끼 때우는 걸로 치죠. 고기를 한 상 차림을 먹을 때 만찬을 주로 먹는다고 하는데 저도 라면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 합성유가 고기 한 상 차림으로서 먹었을 때 사람으로 치면은 배가 든든하고 오래가고 지속성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라면을 먹었을 때는 낮에 점심을 급해서 라면을 먹고 나면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기도 전에 벌써 배가 고파서 막 또 허겁지겁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이 엔진 오일을 합성유를 넣게 되면은 그 지속성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엔진이 쉽게 마모되거나 성능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합성유가 하는 역할이지, 합성유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오래 타고 키로수를 10,000km, 20,000km 타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한 끼, 두 끼를 건너뛰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잘 성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성유를 잘 넣어서 관리를 하면서 그때그때 엔진 오일을 제때 교체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가 되면은 합성유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좋은 음식 먹었다고 끼니를 걸르면 안 되죠. 그리고 매 끼니마다 적절하게 챙겨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은 매 끼니마다 챙겨 먹으면 가장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성유를 넣고 엔진 오일을 관리하면서 그 엔진 오일을 그 정상적인 시기, 그러니까 엔진의 성능이 오일의 성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꼭꼭 바꿔주면서 관리해주는 게 엔진 성능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시키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엔진 오일 점도가 뭐예요? 제 차 엔진에 맞는 오일이 있다고 하던데 궁금해요. 자동차 정비 기능장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엔진 오일 점도가 뭐예요? 엔진 오일 점도는 자, 여기 불판에 고기가 지글지글 익으면서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이 불판에서 뜨거울 때 흘러내리면 물처럼 흘러내려서 여기에 고여있는 이 불판에 고기 익는 거 잘 보이십니까? 연기 나고 있는데 안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뜨거울 때는 완전히 끓다시피 여기다 손 넣으면 튀겠죠. 이게 물처럼 굉장히 묽어요. 그런데 이게 온도가 떨어져서 식었으면 점점 끈적끈적해집니다. 그 끈적끈적해지는 정도 차이를 점성이라고 합니다. 점성. 그럴 때 이제 뭐 냉각 점성과 온간 점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각 차별로 제작사에서 보면은 엔진 오일이 이렇게 0W30 아니면은 0W20 이렇게 똑같은 엔진처럼 보이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은 각 제작사에서 엔진을 개발하거나 만들 때 같이 여기에 그 엔진에 맞는 최적화된 엔진 오일이라고 이제 개발사에서 추천해 준 오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 오일은 나는 뭐 레이싱도 하고 많이 과하게 타는데 그러면 점성이 조금 더 높은 거를 넣겠다 아니면 좀 더 낮은 게 넣겠다 이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작사에서 추천해 주는 오일이 가장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추천을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엔진 오일의 점성에서
같아 보이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엔진이 차량마다 엔진에 따라서 이게 엔진 오일이 달리 쓰고 있다는 거죠. 제작사에서 추천하는 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엔진 오일의 점성에 대해서는 자, 여기에 보시면 강에 강물이 있는데 이 강물이 만약에 물이 아니고 물엿이라고 판단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정도 높이에 있으면 걸어 다니는데 상당히 힘이 들겠죠. 이 높이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높이가 가슴까지 온다거나 굉장히 이렇게 많이 차이였다면 훨씬 더 힘이 들고 움직이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이게 유동저항이라고 해서 엔진 오일을 너무 과하게 많이 넣거나 아니면은 점성이 너무 높은 끈적끈적한 것을 넣었을 때 저항이 걸리게 돼서 결국은 엔진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연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적절하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점성이 맞는 오일을 찾아서 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비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오일이 가장 거기에 맞다고 판단되고 정비사들 말을 들어주는 게 가장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을 보면은 이 엔진 오일의 점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엔진 오일의 점도가 뭐냐? 엔진 오일의 끈적끈적한 정도가 점도이다. 그리고 엔진에 적합한 점도의 오일을 사용해야 한다. 네. 그리고 엔진 오일의 점도가 높거나 오일량이 많으면 연비가 떨어진다. 오일량이 너무 많으면 여기 좀 전에 이만큼 이게 오일량이 정상이라고 판단한다면 오일량이 너무 로선의 밑에까지 있으면 오일이 없어서 걸어 다니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오일이 너무 여기까지 많이 와가지고 걸어 다닌다면 이게 움직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오일이 풀과 로 그 사이에서 적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엔진의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잘 유지시키면서 엔진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엔진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겁니다. 엔진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거나 오일량이 많으면 결국 연비가 떨어진다. 엔진 성능이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차 바로 알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두서없이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콘텐츠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